출제율이 굉장히 높은 내용 중 하나죠. 사람의 유전 연구 연구. 현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개의 형질들을 결정하는 유전자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이제 조사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러한 연구 방법들이 등장한 이유가 있거든. 등장한 이유가 실제 사람 유전 연구가 뭐해서 그래? 어려워서 그렇거든.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방법들이 나왔다는 얘기야. 왜 어렵니? 첫 번째, 한 세대가 너무 길어요. 예를 들면 어떤 특이한 형질을 찾았단 말이야. 그럼 그 특이한 형질을 가진 사람의 결혼 관계를 통해서 자손을 봐야 되는데, 그 자손이 나오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 그지? 시간이 너무 길어요. 그 다음 자손수가 너무 뭐예요? 적어요. 말 그대로 유전은 확률에 대한 비율을 가지고 따져야 되기 때문에 자손이 나오려면 수천 명 나와야 되거든. 이렇게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지? 됐지? 그 다음 또 하나, 아무나 교배시킬 수가 없지.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형질이 너무 복잡해. 현재 우리가 다루는 형질들은 주로 단일인자 유전인데, 실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형질은 단일인자보다는 뭐가 더 많아? 다인자가 너무너무 많아. 너무너무 연구하기가 복잡하다는 얘기지. 유전자 너무 많고. 그래서 환경 영향은 또 뭐한 것들이 많아요? 많이 받는 것도 많기 때문에 어떤 형질에 대한 유전자의 관계를 정확히 따지기가 어렵더란 얘기야. 그래서 이런 어려운 이유 때문에 이런 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가장 첫 번째 등장한 게 뭘 연구해요? 쌍둥이 연구하는 거. 됐지? 앞에서 다뤘지, 이거는? 쌍둥이 연구는 주로 무슨 인자 유전? 다인자 유전. 어떤 다인자 유전에서 결정되는 형질이 있으면 이 형질의 유전자에 의한 영향력과 그 다음에 뭐에 의한 영향력, 환경에 의한 영향력 중에서 어느 영향력이 더 크게 작용하는지를 연구하는 대표적인 사례야. 알았지? 이 우리가 배웠던 거고. 자, 두 번째, 이제 무슨 분석하는 거야? 과학에도 분석하는 거지. 인간은 자유로운 교배 결과 자손을 얻어내기가 어렵잖아. 즉 미래로 가기가 어렵지? 그래서 어디로 가자고? 과거로 거슬러 가자고. 알지? 족보 따진다고 이제. 알지? 어떤 특이한 형질이 있어요. 이 특이한 형질을 누구랑 교배시켜 보고 싶단 말이야. 근데 그럴 수가 없잖아. 그럼 이미 그 개체의 어버이 반대를 쫓아가게 되면 결국 결과적으로 그 유전자가 어떤 식으로 유전되어 왔는지를 뭐 할 수 있어요. 그 흐름을 잡아낼 수 있다는 얘기죠. 과학에도 분석은 말 그대로 과거로 거슬러 가는 거고. 자, 그 다음 세 번째가 뭐가 있어요? 통계조사. 통계조사는 시점이 현재다, 현재. 통계조사는 어떤 특이한 형질을 가진 집단을 모아, 그 집단을 모아가지고 그 집단 내에서 그 유전 형질에 대한 특징을 조사하는 거야. 됐지? 시험 문제, 가계도 분석 몇 % 출제율이야? 가계도 100% 출제야. 무조건 나와, 가계도는. 됐지? 그 다음에 통계조사형. 통계조사형도 가계도 분석보다는 비율이 낮긴 하지만 나름 난이도 있는 문제로 출제된 내용 중 하나. 됐지? 그래서 색깔을 칠해놓은 이 두 가지 부분은 우리가 반드시 잡고 가야 된다. 됐지? 세 번째가 이제 직접 뭘 연구하는 게 있어요. 유전자는 염색체를 직접 연구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생명과학 2에서 다루고 생명과학 1에서는 다루지를 않지? 그치? 그래서 주로 우리는 사람 유전 파트에서 이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다루게 된다. 됐냐? 그 중에서 뭐부터 들어가 보자. 가계도 분석도 들어가 볼게. 가계도를 봐야 되겠지? 그럼 뭘 알아야 돼요? 기호를 알아야 되겠지? 그치? 보통 남자는 뭐로 표현하니? 네모. 여자는 동그란 거. 서로 결혼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끄어버리지? 서로 부부란 얘기야. 여기 부모가 있고 부모 사이에서 나오는 자손이 있어요. 자손은 이 사이에서 이렇게 나왔다 그래가지고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딸하고 아들 나왔지? 그다음에 쌍둥이 표현할 때 쌍둥이는 부모 사이에서 두 개체가 동시에 나왔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갈라지는 거 봐. 일란성. 바로 갈라지는 거? 일란성. 즉 무슨 말하냐면 이거는 수정란이 한 개가 분열하다가 뭐 됐다는 얘기야? 분리가 돼버렸다는 얘기지. 얘는 처음부터 뭐가? 수정란이 처음부터 두 개 만들어져 가지고 쌍둥이가 나온 거고. 이해 됐지? 보는 방법이니까. 그다음 가족관계 볼게요. 가족관계. 이게 기준이야? 됐지? 이해 되니? 첫째, 둘째, 넷째, 다섯째. 됐지? 다 형제나 남매가 되겠지? 얘 아버지지, 아버지. 여기는 어머니네. 얘는 뭐야? 아버지의 남매지. 뭐 고모. 뭐 큰 고모, 작은 고모 그런 거 없어. 그냥 고모야. 됐지? 얘는 아버지의 형제지.
그렇지 뭐 삼촌. 작은 아버지, 큰 아버지는 우리나라에서 쓰는 그냥 개념이야. 우대해 줘야 되니까. 그렇지? 그냥 다 삼촌이야. 작은 아버지, 큰 아버지 다 뭐야? 다 삼촌이라고 그냥. 그렇지? 자, 그다음 아버지, 아버지지? 뭐야? 할아버지지? 여기는 할머니. 그 다음에 엄마 쪽으로 갈게요. 자, 어머니의 남매네. 어머니의 남매는 뭐라 그래요? 외삼촌. 삼촌하고 외삼촌 달라. 외삼촌. 여기는 이모지 이모. 큰 이모, 작은 이모 구분할 필요 없어. 그냥 이모야. 여기는 뭐예요? 외할아버지. 여기는 외할머니. 기본적인 가족 관계는 알고 있어야 돼. 그렇지? 고모가 뭔지 몰라가지고 틀린 애들이 있고. 어쨌든 그렇다. 됐지? 자, 가계도 분석 방법. 지금 가계도를 분석하는 일종의 절차를 알려줄 텐데 이 절차가 항상 100% 적용되는 건 아니야. 대략 한 70% 정도만 적용이 돼요. 됐지? 자, 가계도 분석 방법 스텝 1. 뭐부터 구분해야 될까? 단성이냐, 양성이냐, 삼성이냐 구분해야 돼. 예전에는 가계도가 단성 위주로 나왔다가 그 다음 뭘로? 양성으로 발전을 했지. 작년에도 뭐가 나왔어요? 삼성이 나왔어요. 그렇지? 계속 발전하고 있어. 자, 그 다음 스텝 2. 단성이든 양성이든 삼성이 구분됐어요. 그러면 양성이라 가정을 해봐. 뭐 구분해야 돼? 형질별로 뭐를? 형질별로 대립 유전자 찾아야 되겠지. 됐지? 그지? 자, 그 다음 또 하나. 가계도 문제는 무슨 관계가 뚜렷한? 우열 관계가 뚜렷한 형질에 대한 문제만 나왔어. 앞으로도 그럴 거야. 가계도 문제는 우열 관계가 뚜렷한 형질에 대한 문제만 나왔기 때문에 양성이든 삼성이든 당성이든 각 형질에 대한 무슨 유전자 찾았으면 대립 유전자 찾았으면 대립 유전자 간에 뭘 찾아야 돼? 우열 관계 찾아야 돼. 그게 두 번째 내용이야. 됐지? 그래서 뭘 구분해라? 우성, 열성 구분해라. 됐지? 우성, 열성 구분하는 방법은 이미 배웠지? 어떻게 찾으면 되냐? 표현형이 뭐야? 동일한 부모 사이에서 전혀 다른 표현형이 나왔다. 이게 뭐야? 열성 표현형. 이거는 우성 표현형이겠지? 이렇게 찾는 방법. 가장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단성 유전이라 가정하게 되면 현재 시커먼 게 유전병이고 이 하얀색이 뭐라 가정을 하자? 정상을 가정하자. 그러면 정상 사이에서 뭐가 나왔니? 유전병 나왔잖아. 유전병 뭐예요? 열성. 얘는 우성이란 얘기야. 알았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모가 표현형이 서로 뭐가 돼요? 서로 다른데 자손의 표현형 또 뭐해? 또 다르지? 표현형 몇 개 나왔어? 3개 나왔지. 3개 나왔는데 우열관계가 뚜렷해야 되거든. 이런 경우는 어떤 유전이야? 복대립 유전에 대한 사례지? 그렇지? 그러면 이거는 뭐야? 이것에 대해서 열성. 그렇지? 대표적인 사례. 표현형 몇 개 나왔어요? 3개 나왔잖아. 이 표현형 서로 다르지? 그럼 이거는 이것에 대해서 뭐야? 열성. 이것에 대해서도 열성이란 뜻이지. 됐니? 이제 주로 가계도 분석 내용은 두 번째보다는 몇 번째가? 첫 번째에 대한 사례가 엄청 나올 거야. 알았지? 이걸 가장 많이 활용할 것이다. 됐냐? 자, 그 다음 우열 판단은 상염색체 유전이든 성염색체 유전이든 나중에 뒤에서 배울 돌연변이에서 비분리 현상이든 이 원리는 그대로 뭐해? 적용이 돼. 우열 판단하는 방법은 됐지? 상성 구분 없이 비분리든 무조건 이 관계는 성립한다는 얘기야. 됐지? 넘어간다? 우열 판단할 때 주의할 점. 뭐 당연한 거겠지만 우성이 좋고 열성은 나쁘다? 절대 그렇지 않아. 그럼 우성 표현형은 많이 나오고 열성 표현형은 적게 나온다? 그렇지도 않다 그랬지? 그 다음에 가계도 뭘로? 색깔로 바로 우열 판단하지 마. 가장 대표적인 사례 볼게요. 현재 시커먼 게 무슨 병이래? 유전병. 이게 정상이지. 애들이 시커먼 거면 다 열성인 줄 알아요. 유전병에서 뭐가 나왔냐? 정상 나왔지? 이제 정상이 뭐예요? 열성. 이게 유전병이 우성이라는 뜻이야. 됐지? 색깔로 판단하면 안 돼. 그럼 스텝 2까지 했어. 우열까지 판단이 됐어요. 그럼 세 번째는 이제 뭘 구분해야 되냐면
이 유전자가 동물이니까 어디에 있는지, 상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성에 있는지 찾아야 돼. 가장 먼저 찾아야 될 거 어디에 있는지부터. 성염색체 유전인지 아닌지를 먼저 판단해야 돼. 알았지? 그 다음에 뭘 판단해라. 상염색체로 가면 돼. 됐지? 흐름 볼게요. 일단 성염색체 유전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데, 성염색체를 하게 되면 두 가지가 있지. 뭐하고? X에 존재하는지, 어디에 존재하는지, Y에 존재하는지. 됐지? Y에 존재하는 형질이라면 이 형질은 누구한테만? 남자한테만 나타나야 되지. 근데 실제 너희들을 구분할 때 남자한테만 나타나면 무조건 한성 유전인 줄 알아요. 어떻게 찾아야 되냐면, 여자한테 이 형질이 나타나 버리면 그거는 절대 뭔 아니란 얘기야. Y 염색체에 의한 유전은 아니란 얘기지. 됐지? 그렇게 찾는 게 더 좋아. 알았지? 문제 보면 이해가 될 거야. 그 다음에 X인지 Y인지. 만약에 대다수의 문제는 Y 염색체 유전 나오겠니? X 염색체 유전 나오겠니? X 나오겠지. 왜? Y는 너무 쉬워. 남자한테만 전달되니까. 됐지? 그럼 X 염색체에 존재한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이제 두 가지 이제 가능성을 봐야 돼요. 이게 X 염색체에 존재하는지 뭐 하는 방법? 구분하는 방법. 됐지? 반성유전. 이 구분 방법은 가장 첫 번째, 처음부터 문제상에서 뭐 하는 경우가 있냐면 조건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조건 주는 경우. 첫 번째, 다음은 뭐에 대한 가계도이다. 생명에 대한 가계도다, 혈우병에 대한 가계도다, 피부 얼룩증에 대한 가계도다. 그러면 의심할 필요 없이 무조건 뭘로 가면 돼? 반성으로 가면 돼. 그래서 이 사례 반드시 뭐라 그랬지? 외워두라 그랬지. 거기다가 이것의 대립 유전자 몇 종류씩? 두 종류씩 있고, 두 종류의 우열 관계는 전부 다 뚜렷하지. 우열 관계가 전부 다 외우두라 그랬고, 그러면 이 형질이 아닌 다른 형질이 나왔어요. 그러면 문제에서 이렇게 바로 나올 수가 있어. 이 유전자는 어디에 있다? X 염색체에 있다라는 조건이 나올 때가 있어. 의심할 필요 없지? 그럼 문장 무조건 뭘로 가요? 반성으로 가라는 얘기야. 됐죠? 그다음 세 번째 조건. 남녀에게서 나타나는 형질의 발현 비율, 즉 표현형에 나타나는 비율이 서로 어떻게 나온대요? 다르게 나온대. 그럼 뭔 아니란 얘기야? 상은 아니란 얘기지. 뭘로 가란 얘기야? 성염색체로 가란 얘기야. 그럼 남녀가 서로 형질 발현 비율이 다르다는 얘기는 남자나 여자나 이 형질이 나온다는 뜻이잖아. 그렇지? 근데 발현 비율이 다르니까 무슨 염색체 유전일 것이다? X 염색 유전일 것이다 라고 바로 잡고 가보면 된다고. 됐니? 자, 그 다음. 그래서 위 조건이 나오면 뭘로 풀어내야 돼? 반성 유전으로 풀어내면 돼. 됐지? 근데 위 조건이 뭐 하지 않았어요? 나오지 않았다라고 가정을 하면 어떻게 찾냐 이거지. 됐지? 위 조건이 나오지 않으면 뭐일 가능성이 커요? 상염색 유전일 가능성이 큰데, 그럼 상염색체 유전일 가능성이 큰 거지 완전히 상염색 유전이다 확신할 수는 없지. 이제 그걸 찾는 방법이야. 반성 유전 확인 작업. 반성 유전이 크게 두 가지 있지. 뭐하고? 열성 반성 유전과 그 다음에 우성 반성 유전이 있지. 열성 반성 유전이 뭐야? 정상 유전자와 유전병 유전자가 있는데 누가 열성이야? 유전병 유전자가 열성인 경우가 바로 열성 반성 유전이지. 가장 대표적으로 생명 있었지. 생명에서 뭐? 정상과 무수 유전자, 생명 유전자. 이걸 내가 라지 A라 보고 이걸 뭐라 해보자? 스몰 A라 해볼게. 됐지? 열성 반성 유전인 경우의 특징이야. 어머니가 열성 표현형 생명의 A를 들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열성 표현형 즉 뭐이면? 생명이면, 유전병이 생명이면 아들도 반드시 뭐 해야 돼? 생명일 수밖에 없지. 그치? XX 엄마가 뭐래요? 생명이래. 그럼 뭐 스몰이겠지. 그럼 아빠하고 상관없이 이때 태어난 아들이야. 이때 태어난 아들은 Y는 무조건 누구한테 받고? 아빠한테 받으면 X는 무조건 엄마한테 받겠지. 엄마는 뭐만 가지니까? 스몰 A만 가지니까 A는 무조건 뭐야? 생명이라고. 알았지? 됐지? 두 번째, 딸이 뭐이면? 열성 표현이 뭐이면? 생명이면 아버지도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열성 표현형인 생명일 수밖에 없지. 봐봐. 이때 딸이 뭐래요? 딸이 생명이래. 그러면 하나 누가 줬어요? 엄마가 나머지 하나는 아빠가 줬겠지. 그럼 아빠는 무조건 뭐야? 생명이란 말이지 이게. 이해됐지? 그지? 그럼 우성 반성 유전인 경우는
정상이 있고 유전병이 있어요. 그럼 누가 우성이야? 유전병이 우성이지. 이제 정상이 뭐야? 열성이제. A를 스몰 b라 하고 A를 뭐라 해보자. 라지 b라 해볼게. 됐지? 그러면 원리는 똑같거든. 어머니가 뭐이면 열성 표현형이면 어머니가 열성 표현이니까 무조건 뭐예요? 스몰 b겠지. 됐지? 스몰 b면 아들은 무조건 뭐가 돼요? 열성 표현형이 뭐가 나와? 스몰 b 뭐 정상만 나오는 거지. 이게 됐지? 헷갈리면 안 돼. 우성 반성 유전이나 열성 반성 유전이나 원리는 똑같아. 둘 다 열성 표현형이면 아들도 무조건 뭐가 나와야 돼? 열성 표현형. 근데 실제 드러나는 형질이 정상이냐 뭐냐 유전병이냐 이것만 우열 관계에 따라 살짝 바뀌는 거고. 됐지? 그지? 그 다음에 딸이 뭐이면 열성 표현형 즉 정상이면 이때 아버지도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 열성 표현형 정상이 나와야 돼. 됐지? 이해되니? 네. 그러면 위 조건에 뭐하는 현상이 있어요? 일치되는 현상이 있어. 이 조건에 일치되는 현상이 있으면 애들 헷갈리는 거. 아 그러면은 무슨 유전이구나. 성염색체 유전이네 라고 확신하더란 얘기지. 근데 실제 이렇게 하면 안 돼. 일치되면 성염색체 유전일 수도 있지만 뭐일 수도 있어요. 상염색체 유전도 이 현상이 가능하거든. 예를 들어 설명해 줄게. 일치되면 일단 구분할 수 없는 건데 이유로 설명할게요. 대표적인 단성유전이야. 단성유전. 됐지? 단성유전이면 몇 가지 형질이야? 한 가지 형질인데 표현형이 최대 몇 개 나와요? 2개 나오지. 그럼 대립유전자 몇 종류 있겠어? 2종류 있겠지? 그럼 2종류의 우열 관계가 뭐 해야 돼? 뚜렷해야 되지. 그러면 일단 표현형이 뭐하고 정상하고 무슨 병이 있어요? 유전병이 있잖아. 그럼 이걸 결정하는 유전자, 이걸 결정하는 유전자가 있겠지. 무슨 관계 찾아야 돼? 우열 관계. 정상에서 뭐가 나왔어요? 유전병이 나왔잖아. 그러면 누가 우성이야? 정상이 우성이라는 얘기지. 그럼 이 유전자를 라지 A라 해보고 이 유전자를 스몰 A라 해보자고. 이게 됐지? 그지? 그 다음에 뭐 찾아야 돼? 이 유전자 어디에 있는지 성에 있는지 먼저 찾아야 되겠지. 그럼 성에 있다는 어디에 있거나 X에 있거나 Y에 있을 거 아니야. 만약 Y에 존재한다라면 이 유전병 유전자가 Y에 있게 되면 이러한 여성은 절대 유전병 가져서는 안 되지. 유전병 가졌잖아. 그럼 Y가 아니라 성에 있다면 어디에 있겠어? X에 있겠지. 그지? X에 존재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딸이 유전병이면 아버지도 무조건 뭐가 돼야 돼? 유전병이지. 어머니가 유전병이면 아들도 무조건 유전병이 돼야 돼. 위 조건에 정확히 뭐 한단 말이야? 일치한단 말이지. 아 그래서 얘는 뭐네? 성염색체는 이렇게 해석했다 가정해볼게. 됐지? 한번 찾아볼게요. 그럼 얘는 무조건 뭐야? 뭐? 성에 있으니까 X에 하나만 가질 거 아니야. 뭐? 라지에 갖겠지. 얘는 스몰에 갖겠지. 얘는 일단 스몰에 가져야 되고 정상 나와야 되니까 라지이겠지. 얘는 유전병이잖아. 뭐? 스몰에이겠지. 그럼 얘는 일단 정상이니까 라지에 뭐를 스몰에 가져야 되겠지. 얘는 스몰에 Y, 얘는 라지에 Y. 일단 해석 가능하지. 그러니까 성이잖아요. 그런데 뭘로도 해석 가능해버려? 상으로도 해석 가능해. 이거는 가볼게. 이게 성이 아니라 어디에다 가정해볼까? 상에다 가정할게. 그럼 상에 있으면 남자든 여자든 2종류의 유전자를 몇 개씩 가져야 돼? 2개씩 가져야 되잖아. 그러면 얘는 무조건 뭐야? 스몰 A지. 얘는 뭐가 되겠어? 라지 A, 스몰 A. 얘도 라지 A, 스몰 A. 얘는 무조건 뭐? 스몰 A면 얘는 라지 A, 스몰 A겠지? 얘는 스몰 A면 얘는 라지 A, 스몰 A. 이렇게 해석돼 버린다고. 상성 해석이 전부 다 가능해 버린다고. 그럼 도대체 이걸 왜 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뭘 찾으면? 불일치되는 현상 찾으면 무조건 뭐는 아니라는 얘기야. 성염색 주전은 절대 아니라는 얘기야. 알았지? 그래서 이 조건을 우리가 뭐 해놔야 되는데 외워놔야 되는데 외우는 이유가 일치되는 걸 찾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걸 찾기 위해서? 불일치되는 걸 찾기 위해서. 그럼 불일치되는 걸 찾으면 일단 하나 반드시 뭐는 아니야. 상염색 주전은 아니니까 이런 경우는 무조건 뭐로 가라는 얘기야? 미안. 성염색 주전은 아니니까 이런 경우는 무조건 뭐로 가라는 얘기야? 상염색체 유전으로 가라는 얘기야. 알았지? 그래서 표현할 때 무슨 검사를 표현했어요? 부정검사. 반성 유전이 아님을 증명하는 검사 방법이라는 얘기야. 됐지? 그럼 선생님
가격에 대해서 전부 다 일치하면 그럼 둘 중에 뭘로 해석해야 돼요? 둘 다 해석해야지. 그렇지? 그럼 이거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아까 어떤 조건줘요? 바로 앞에서 했던 거. X염색체에 있다. 생명이다. 혈우병이다. 피부올루증이다. 남녀의 표현형의 비율이 서로 어떻게 나온다? 다르게 나온다. 그런 조건 줄 수밖에 없다고. 알았지?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는 이유는 이것에 대한 뭘 찾아서? 불일치되는 걸 찾아서 뭐임을 확신하기 위한, 상염색 유전임을 확신하기 위해서 이걸 배운 거야. 알았지? 일치되는 경우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아까와 같은 앞에 나온 조건 줘야 돼. 이해됐지? 이제 불일치되면 성염색 유전은 아니면 확실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상염색체로 이제 풀어내면 된다. 됐지? 연습 몇 번 하면 돼요. 자, 대표적인 내용. 거기 바로 문제 나와 있지? 이 스텝 1, 2, 3, 4를 일단 그대로 쫓아가 볼게. 뭐야? 단성이지? 어떤 유전병에 대한 가기도기 때문에 단성이고, 이제 자, 일때 표현형의 최대 종류 찾아볼까? 표현형 몇 종류 나오니? 2종류만 나오네. 뭐하고? 정상하고 무슨 병? 유전병이 나오네. 그럼 표현형이 2종류가 나온다는 얘기는 여기에 관여하는 대립 유전자도 몇 종류고? 2종류고 우열관계가 뚜렷하다는 얘기네. 그러면 정상을 결정하는 유전자, 유전병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있겠지. 그렇지? 근데 거기다가 유전자 기호를 뭐 해줬단 말이야 지금? 표현해줬어요. 뭐가 관여한대? 라제이하고 수모레이가 관여하는데 일단 출제자가 바로 주지 않은 거. 라제이가 정상 결정하는지, 라제이가 유전병 결정하는지 아니 주지는 않았어. 그런데 라제이는 스몰 A에 대해서 뭐래요? 우우성이라고 표현을 했지? 그러면 이들의 무슨 관계 찾으면? 우열관계 찾으면 이걸 매치시킬 수 있겠지. 그렇지? 보니까 어디 나왔냐? 여기 나왔잖아. 정상에서 뭐가 나왔네? 유전병 나왔네. 누가 우성이야? 이게 우성이라는 얘기지. 그렇지? 그러면 라제이가 뭘 결정하는구나? 정상은. 스몰 A가 유전병 결정하는 유전자구나. 됐지? 그 다음 뭐 찾아야 돼요? 성염색체에 존재하는지. 그럼 성염색체에 따라 뭐 어디 있겠어? X나 Y에 있겠지? 만약 Y에 있다라면 이 유전병이 절대 여자한테 나오면 안 되지. 그럼 성염색체에 따라 뭐 어디에 있겠냐? X에 있겠지. 됐지? 그럼 X에 존재한다라고 가정하게 되면 유전병 유전자가 정상이 돼서 뭐기 때문에? 열성이니까 무슨 반성 유전인지, 열성 반성 유전인지 아닌지를 한번 구분해 보란 얘기지. 열성 반성 유전 되려면 딸이 유전병이면 아버지도 반드시 뭐가 돼야 되는데 유전병이 되는데 그렇지가 않지. 불일치되는 상황 나왔지. 그러니까 이거는 성염색 유전이 아니라 뭘로 가라고? 상염색체 유전으로 가라고. 그렇지? 그럼 상염색 유전이면 남자나 여자나 두 종류의 유전자를 몇 개씩 갖겠네? 2개씩 갖겠네. 라제이, 수모레이 가지니까 얘는 뭐야? 정상. 얘는 유전병이지. 유전병 무조건 뭐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잖아. 그리고 무슨 양 찾아? 유전량 찾으면 된다고. 됐지? 얘는 무조건 뭐야? 수모레이지. 얘도 수모레이. 얘도 수모레이. 그리고 나머지 찾을게. 수모레이 가지려면 여기 있어야 되겠네? 얘는 정상이니까 라제일 것이고, 여기서 이게 나오려면 이거 뭐야? 수모레이 정상이니까 라제이가 되겠지? 다 찾았지? 그럼 문제 풀면 1의 유전자형은 수모레이냐? 맞지? 자, 다음 2의 유전자형은 라지 수모레이니? 맞지? 2의 유전병 우성이냐? 열성이지? 이 유전병은 멘델의 법칙에 따라 유전되니? 멘델의 법칙이 몇 가지가 있어요? 3가지가 있지. 첫 번째, 우열의 원리에 적용되냐고. 적용되지? 그 다음 분리의 법칙 따라가냐고. 돌연변이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 유성생식에서 분리의 법칙은 100% 적용돼. 세 번째가 뭐야? 독립의 법칙이지. 여기서는 독립의 법칙 확인할 수가 있어 없어? 없잖아. 독립 법칙은 반드시 몇 성유서? 양성유서 이상. 여기는 뭐이기 때문에? 단성이기 때문에 그 멘델의 법칙 중에서 몇 가지를 따라가냐고. 2가지 적용되냐고. 이거는 볼 필요가 없으니까. 됐어? 됐지? 그 다음에 5번. 2와 3 사이에서 정상인 아이가 태어날 확률을 구하래요. 그래서 자손 하나 더 나란 얘기지. 그럼 자손 중에서 뭐야? 정상인 놈 태어날 확률. 그럼 경우에서 다 따져봐야 되지? 뭐 나와요? 몇 대 몇으로? 나오겠지? 이것이 확률이잖아. 몇? 4분의 3 몇 프로? 75%. 자, 그 다음 두 번째 볼게요. 뭐야? 단성이잖아. 생명에 대한 가기도. 바로 나왔지? 생명 나오자마자 뭐 나오니? 이거 나오지? 이거 바로 나오잖아 이제.
됐지? 이거 어디야? X염색체에 있는 무슨 반성 유전? 열성 반성 유전. 됐지? 그럼 종류 찾으면 되겠지? 표현형 종류가 뭐야? 정상하고 생명. 이걸 결정하는 대립 유전자가 있는데 누가 우성이에요? 정상 우성이겠네. 됐지? 그럼 이때 유전자 기호는 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정하면 되겠지? 이걸 내가 라지 D라고 그러고 이걸 뭐라 하자? 스몰 D라 하자. 됐지? A, B를 쓰지 않는 이유가 여기 기호가 있기 때문에 그래. 됐지? 그럼 이 유전자는 X염색체 있겠지? 그럼 남자는 무조건 몇 개를 가져? 하나를 갖잖아. 얘는 뭐야? 라지 D. 이거는 스몰 D. 이거 스몰 D, 스몰 D. 이거 라지 D가 되겠지? 그럼 이거는 잘 봐. 이거는 이미 뭐가 태어났지? 정상인 여자가 이미 태어났지. 그러면 A의 유전자형은 일단 여자니까 뭘 갖겠어요? XX를 갖겠지. 그럼 A한테는 무조건 뭘 받아요? 스몰 D를 받지. A한테는 무조건 라지 D를 받지. 그래서 이것만 나오는 거지 실제. 됐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A와 B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종록 생명이면서 뭐일 확률을 구하래요? 아들일 확률을 구하래. 됐지? 한번 정해볼게요. X 라지 D, X 스몰 D하고 X 라지 D, Y에서 이 조건에 해당되는 확률. 일단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해석해볼게. 이렇게 만나면 뭐가 나오지? 라지 D, 라지 D가 나오지. 이렇게 만나면 라지 D, Y가 나오지. 이렇게 만나면 라지 D, 스몰 D가 나오고 이렇게 만나면 스몰 D, Y가 나오지. 몇 가지 경우? 네 가지 경우. 됐지? 이때 조건이 뭐야? 일단 뭐 해야 돼? 종록 생명이면서 그 다음 아들이어야 되지? 그러면 종록 생명이면서 아들이라는 얘기는 자손을 전체에서 보란 얘기야? 아들만 해서 보란 얘기야? 전체에서 보란 얘기야. 그러면서 아들이어야 된다고. 됐냐? 이 됐지? 그럼 몇이야? 4분의 1이지? 그럼 만약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아들이 종록 생명일 확률은 그때는 2분의 1이라고. 아들 중에서. 이게 됐지? 이게 확률 헷갈리니까 놓치면 안 돼. 됐냐? 그러면 이거 해볼게요. 그럼 A와 B 사이에서 태어나는 자녀가 종록 생명일 확률. 이런 경우는 모든 자녀 중에서 성에 관계없이 전부 다 뭐만 찾으면 돼? 생명 찾으면 되지? 어차피 생명 뭐밖에 없어? 이거밖에 없이 역시 전체 중에서 하나니까 몇이야? 4분의 1이지. 만약에 여자가 이렇게 나왔다 가정해볼게. 하나가 스몰 D, 스몰 D가 나왔다면 가정해보자. 그냥 가정하는 거야. 그러면 이런 경우에 이 확률은 그대로 몇이야? 4분의 1이지. 이런 경우는 2분의 1이 되겠지. 이제 두 명이 다 생명이니까. 이 됐냐? 됐지? 이게 확률에서 가끔 너희들이 놓치는 부분 중 하나더라고. 됐지? 됐니? 자, 그러면 이거 풀어볼게요. 뭐야? 단성이지? 뭐에 대한? 유전병에 대한. 됐지? 표현형이 몇 종류 나오니 크게? 2종류 나오지. 정상하고 뭐? 유전병. 그럼 관여하는 대립 유전자가 몇 종류 있겠네? 2종류 있겠네. 정상 유전자와 그 다음 유전병 유전자. 우열관계 서로 뭐 하겠니? 뚜렷하겠지. 그러니까 몇 종류만 나와요? 2종류만. 됐지? 그럼 누가 우성인지 찾아야 되겠지. 어디 나왔어요? 바로 여기 나왔네. 이렇게 정상에서 유전병 나왔으니까 누가 우성이구나? 정상이 우성이네. 유전자 기호는 정해주지를 않았지. 그럼 이걸 내가 정해볼게요. 이거를 라지 A, 이걸 뭐라 해보자? 스몰 A를 할게. 됐지? 그 다음 뭐 찾아야 돼? 성에 있는지 상에 있는지. 됐지? 그러면 여기에 뭐 있다 가정하자? 성에 있다 가정하자. 먼저 이것부터 찾아야 돼. 그럼 성에 있으면 X의 건 어디에 있어요? Y에 있겠지. 만약 Y에 있다라면 유전병은 절대 여자한테 나타나면 안 되지. 여자한테 나타났기 때문에 일단 뭐 X에 있겠네. 그럼 X에 있다라면 유전병 유전자 열성이니까 무슨 반성 유전인지 열성 반성 유전인지 한번 조사해보라는 얘기지. 열성 반성 유전 되려면 딸이 유전병이면 아버지도 반드시 유전병 이하들인데 이에 불일치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성염색 유전이 아니라 뭐구나? 상염색체로 가라. 됐지? 그럼 상염색체면 남자 여자나 유전자를 몇 개씩 가져요? 2개씩 갖겠지. 그러면 라지 A, 라지 A, 라지 A, 스몰 A, 스몰 A, 스몰 A 가지니까 이거는 뭐 정상, 이거는 유전병 되겠네. 유전병 무조건 뭐 이거지. 바로 찾으면 되지? 이거 뭐야? 스몰 A, 스몰 A.
이거 스몰 A 스몰 A 이것도 스몰 A 스몰 A 이거 스몰 A 스몰 A 이거 스몰 A 스몰 A 그리고 나머지 유전자 찾으면 되겠지. 스몰 A 스몰 A가 나오려면 얘가 라지 스몰 A 라지 스몰 A야 되겠지. 이거는 라지 스몰 A겠지. 하나는 무조건 얘가 줘야 되니까. 그럼 N은 무조건 스몰 A 받아야 되지. 근데 정상이니까 뭐 라지 A겠지. 얘도 A한테 무조건 스몰 A 받아야 되고 그 다음 정상이니까 라지 A가 되겠네. 그럼 얘는 뭘까? 라지 A여도 이게 나오지. 라지 A 스몰 A여도 이게 나올 수 있지. 현재 자수이 몇 명만 나왔기 때문에 한 명만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경우나 이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 다 있단 말이지. 얘는 둘 중에 하나란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이것과 이게 교배되는데 일단 이게 나왔지. 근데 A는 뭐 쳐놨어? 물음표. 물음표란 얘기는 아예 표정 자체를 모른다는 얘기야. 그럼 A가 가질 수 있는 유전자형은 몇 가지겠냐? 세 가지겠지. 뭐 세 가지 중에 하나란 얘기야. 됐지?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다. 그럼 얘는 이미 뭐가 나왔어? 정상이 나왔지. 그럼 얘는 뭐 중에 하나야? 라지 A나 라지 A 스몰 A 중에 하나야. 이게 됐지? 이미 정상이 나왔으니까. 됐냐? 그럼 더 나아가서 그럼 이 물음표에 대해서 이것일 확률은 몇이야? 4분의 1이지. 이거는 4분의 2 또는 2분의 1이지. 이거는 4분의 1이 되지. 됐어? 그럼 이거는 이것일 확률. 일단 뭐는 될 수가 없어요. 이건 될 수는 없잖아. 그럼 이것 중에서 이걸 확률이잖아. 이거 몇이야? 3분의 1이지. 이거는 3분의 2야. 알았지? 과학에도 볼 때 가장 주의할 점 중 하나. 얘들이 수능 문제에서도 이거 갖고 장난 많이 치거든. 이해되냐? 이미 정상이 나왔으면 열성 무시하고 확률 구하라는 얘기야. 이해됐지? 그러면 단성이냐 양성이냐? 단성. 그 다음에 기억의 유전자형이 E형 접합일 확률 몇? 2분의 1. 니은의 유전자형이 E형 접합일 확률 3분의 2. 이거 헷갈리지 말으라는 얘기야. 그렇지? 자, 그 다음 디귿에서 뭐가 태어날 확률 구하래? 유전병이 태어날 확률 구하래. 됐지? 그럼 기억은 경우의 수가 몇 개인데? 3개인데. 그치? 3개에 대해서 유전병이 나올 확률을 구해야 되네. 그러면 너희들이 이 확률 구하려면 너희들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로 돌아가면 확률 배웠지? 배웠을 거야. 그때 여러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여러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전체 확률 구하는 연습 배웠어? 첫 번째 사건, 두 번째 사건, 뭐 세 번째 사건이 있어요. 각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 전체 확률, 이거 확률, 이거 확률, 이거 확률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전체 확률 구할 때 어떤 경우에는 뭐 해주고 곱해주고 어떤 경우에는 더해주더란 말이지. 지금 이 원리를 좀 알아야 돼. 알았지? 초, 중학교 때 배운 전체 확률 구하는 대표적인 법칙이 있었지. 뭐 합의 법칙, 그 다음 곱해 법칙. 전체 사건에 대한 확률 구할 때 그걸 여기다 써먹을 거야. 됐냐? 그래서 배경 지식이 필요해. 무슨 사건에 대한? 여러 사건에 대한 뭐 구하는 거? 전체 확률 구하는 방법. 됐지? 자, 일단 기본적인 틀로 몇 사건을 보자. 두 사건을 볼 때 두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전체 확률인데 이 두 사건이 뭐 할 수 있는 경우라면 같이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라면 됐냐? 같이 일어날 수만 있다라면 두 사건이 있으면 각 사건에 대한 뭐를 따로따로 구해? 확률을 따로따로 구해. 그러면 이것을 0으로 해석하잖아? A 사건도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뭐도 일어나야 돼? B 사건도 일어나야 되지. 이런 경우는 각 사건이 일어날 확률 구해줘가지고 두 확률을 보여주면 곱해주게 되면 이 두 사건에 대한 무슨 확률이? 전체 확률이 나온다고. 됐지? 그럼 밑에 역시 두 사건이 일어났는데 두 사건이 절대 뭐 할 수가 없어요. 같이 일어날 수가 없어. A 사건이 일어나면 A는 절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야. B 사건이 일어나면 A는 절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지. 이런 두 사건의 경우에 전체 확률 어떻게 구하냐 그지? 마찬가지로 각 사건에 대해 뭘 구해요? 확률을 따로 구한 다음에 그러면 이거를 0으로 해석하면 A 사건이 일어나거나 또는 뭐만 일어나야 돼? B 사건이 일어나야 되지? 이 사건은 서로 뭐 하라는 얘기냐면 더해주면 이 두 사건에 대한 무슨 확률이? 전체 확률이 나온다고. 이걸 엄청 써먹을 거야. 이해됐지? 그러면 문제에서 확률 문제에서 이것만 적용하는 거 이것만 적용하는 거 따로 나오겠냐? 그렇게 나오겠냐? 같이 나오지. 어떤 경우에 AND를 적용하게 되냐? 어떤 경우에 OR을 적용해야 되냐? 이거 연습하면 된다고. 유형이 다 뭐 돼 있어요? 웬만한 거 다 정해져 있어. 그것만 연습하면 된다고. 이해됐지? 다음 시간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확률 구하는 연습 들어갈게. 자, 그러면 방금 배웠던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날 전체 확률을 구하는 방법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다음 내용에 대한 설명 한번 들어가 볼게. 자, 네 번째. 자, 디귿에서 유전병이 태어날 확률을 구하라고 그랬잖아. 디귿에서. 그러면 이 디귿의 부모 중에서 유전병은 일단 이거는 무조건 정해져 있는 거고. 됐지? 그러면 이 사람의 유전자형이 스몰 a, 스몰 a1 확률은 몇이니 그러면 이건 이미 다 정해졌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것일 확률은 당연히 1이 되겠지? 됐지? 그러면 이 사람은 아예 모르는 상황이었잖아. 그럼 이 사람은 몇 개 중에 하나 유전자형이 3개 중에 하나였고. 됐어? 그러면 유전병이 태어날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는 이놈이 이것이 1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것과 교배했을 때 유전병이 태어날 확률. 그럼 이놈이 이 유전자형이었을 때 가정했을 때 이것과 교배했을 때 유전병이 태어날 확률. 마지막으로 이놈이 이것이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것과 교배했을 때 유전병이 태어날 확률. 됐어? 그럼 사건이 총 몇 사건이 나와요? 그렇지. 3사건이 나오지. 이해됐니? 그럼 첫 번째 사건이 뭐야? 첫 번째 사건이 스몰 a, 스몰 a가 누굴 만나서 라제를 만나는 거지. 됐지? 그리고 뭐가? 유전병이 태어날 확률을. 됐냐? 그럼 두 번째 사건은 뭐예요? 역시 스몰 a, 스몰 a가 누굴 만나가지고 라제 스몰 a를 만나가지고 역시 유전병이 태어날 확률. 됐어? 그럼 세 번째는 뭐예요? 스몰 a, 스몰 a가 스몰 a, 스몰 a를 만나서 유전병이 태어날 확률. 이해됐니? 그런데 이 기억이라는 놈의 개체가 하나잖아. 그럼 한 개체가 3종류의 유전자형을 동시에 가질 수는 없단 말이지. 그러면 각 사건이 크게 3사건인데 이 3사건이 동시에 절대 일어날 수는 없단 말이지. 그럼 3사건이 전부 다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은 각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각각 구해준 다음에 세 확률을 전부 다 뭐 해주게 되면 더해주게 되면 세 사건에 대한 전체 확률이 나올 수 있을 거란 얘기야. 이해됐지? 그지?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사건 세 번째 내용 들어갈게요. 잘 봐. 그럼 스몰 a는 이미 정해져 있잖아. 됐지? 그럼 이놈이 기억을 만났는데 이 기억이 뭐가 돼야 돼? 라지 a일 경우에 대한 사례지. 이해됐어? 그러면 이놈이 이걸 만나야 되지. 그러면 이놈이 이걸 만날 확률이 몇이냐? 그러면 기억에서 유전자형이 이것일 확률이 되겠지. 됐어? 그럼 이놈을 만날 확률은 몇의 확률을 만나는 얘기야? 4분의 1의 확률로 만나는 거지. 됐냐? 그러면 이 첫 번째 사건의 내부 사건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개체와 이 개체가 서로 동시에 만나야 되잖아. 그러면 이 사건과 이 사건, 세부적으로 사건이 두 개로 또 나눠진단 말이야. 그러면 이놈을 만나가지고 그리고 이놈을 만나가지고 그리고 뭐가 나와야 돼? 유전병이 나와야 돼. 그럼 유전병이 나오게 되면 유전자에 뭐가 나와야 돼? 스몰 a가 나와야 되지. 되냐? 그러면 이것일 확률이 몇이야? 얘는 무조건 정해졌으니까 1이지. 그러면 이것과 이것이 만나요 동시에. 그래서 두 확률이 만나. 이놈들이 서로 만날 확률은 두 확률을 서로 보여주라는 얘기야? 곱해주라는 얘기야. 됐어? 그 다음에 이 확률을 무시하고 그럼 이것끼리 이제 만났어. 이것끼리 만났다고 가정을 하면 여기에서는 이게 나올 수 있냐 이거지. 이거는 불가능하지. 일단 여기서 이게 나올 확률은 몇이야? 제로야. 됐어? 그러면 첫 번째 사건의 내부에 세부적으로 사건이 두 개 나온다는 얘기야. 이것과 이게. 됐지? 그 다음에 이것과 이게 만나야 되니까. 됐냐? 그러면 이렇게 만나가지고 그리고 뭐가 나와야 돼? 유전병이 나와야 돼. 그러면
각 개체가 나올 수 있는 확률들을 전부 다 보여주게 되면 곱해주게 되면 첫 번째 전체 확률이 나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곱해주면 어차피 0이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지. 됐지? 자, 마찬가지로 두 번째 사건이다. 그럼 두 번째 사건. 그럼 스몰 a가 이건 확률 1이지. 누굴 만나야 돼요? 라지 스몰 a. 즉 기억이 잡종일 경우. 이거 확률이 몇이었어? 2분의 1이었잖아. 그럼 1의 확률과 2분의 1의 확률이 서로 뭐 해가지고 만나가지고 그 다음 뭐가 나와야 돼? 스몰 a가 나와야 되겠지. 됐냐? 그러면 위의 확률 무시하고 스몰 a, 라지 스몰 a로부터 스몰 a가 나올 확률은 몇이야? 2분의 1이거든. 그러면 이렇게 만나서 그리고 뭐가 나와야 돼? 유전병이 나와야 돼. 그럼 세 확률을 서로 보여주면 곱해주면 역시 이 두 번째 사건에 대한 전체 확률이 나온다는 얘기야. 몇이에요? 4분의 1이 되겠지. 됐냐?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사건 볼게요. 그럼 세 번째 사건도 마찬가지로 이놈이 1의 확률을 가진 이놈이 기억을 만나요. 그럼 기억이 이것일 확률을 만나야 되겠지. 그럼 이놈이 확률이 몇이에요? 4분의 1이었잖아. 이놈들이 서로 뭐 해가지고 만나가지고 그리고 뭐가 나와야 돼? 스몰 a.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여기 확률을 무시한 채 이것끼리 그냥 만났어. 만나서 이게 태어날 확률이 몇이야? 이거는 무조건 나오지. 그래서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게 나올 확률. 역시 AND 적용해서 세 확률을 보여주게 되면 곱해주게 되면 전체 몇이 나와요? 4분의 1이 나오겠지? 됐냐? 그러면 크게 세 사건에 대한 각 확률이 구해졌으면 각 세 사건은 절대 동시에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각 확률을 서로 보여주면 더해주면은 원하는 전체 확률 몇이 나와요? 2분의 1이 나온다는 얘기야. 됐냐? 그래서 디귿에서 유전병이 태어날 확률은 몇이 된다고? 2분의 1이 된다고. 이해됐지? 지금부터 물어보는 확률은 너희들이 기출문제에 가장 많이 써먹는 확률이 돼. 그래서 이런 유형의 확률 구하는 거를 연습을 좀 많이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야. 됐지? 다섯 번째 볼게요. 리을에서 유전병이 태어날 확률을 구하래. 리을에서. 됐지? 그 리을이 부모로 보니까 이미 무슨 병이 있어요? 유전병이 있단 말이야. 그럼 이 유전병인 부모는 무조건 정해졌으니까 이것의 확률은 몇이야? 1이지. 됐지? 근데 니은은 이미 정상이 태어났었고 그럼 정상이 유전자형을 가질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일 확률과 이것일 확률이 각각 몇이었어? 3분의 1, 3분의 2였지. 됐냐? 그러면 여기서 유전병이 태어날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는 이놈이 이렇게 만나가지고 유전병이 태어날 확률, 이놈을 만나가지고 유전병 태어날 확률. 됐어? 사건이 크게 몇 사건이야? 두 사건으로 나눠진다고. 그렇지?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첫 번째, 이놈이야. 이놈이 누굴 만나요? 니은이 이거였을 경우, 라지였을 경우. 그리고 뭐가 나와야 돼? 이 사이에서 유전병이 나와야 되겠지. 됐냐? 이게 첫 번째 사건이었고, 그다음 두 번째 사건. 두 번째 사건 역시 마찬가지로 이놈은 정해졌으니까 스몰 a가 니은을 만났는데 니은이 뭐일 수 있단 말이야? 라지 스몰 a일 수 있단 말이지. 그럼 이들 사이에서 뭐가? 유전병이 태어날 확률. 됐냐? 그러면 이 니은이라는 개체는 개체가 역시 하나이기 때문에 유전자형을 동시에 두 개를 가질 수가 없단 말이지. 그러면 이놈이면 이놈 일어날 수가 없는 거고 이놈이면 이놈 일어날 수가 없는 거니까 두 사건은 절대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단 말이지. 그러면 여기서 원하는 확률 구하고 여기서 원하는 확률 구해가지고 각 확률을 서로 보여주게 되면 더해주게 되면 전체 원하는 확률이 구해진다는 얘기야. 이해됐지? 그럼 아까와 같이 마찬가지로 첫 번째 사건 내부를 들여다볼게요. 그럼 스몰 a는 이미 정해졌으니까 이거 확률이 몇이야? 1이란 말이지. 이놈이 니은을 만나는데 니은이 이놈을 만나야 되잖아. 그럼 이놈을 만날 확률이 몇이야? 3분의 1이었단 말이지. 그럼 이놈을 뭐 해가지고 만나가지고 그리고 뭐가 나와야 돼? 유전병이 나와야 되거든. 됐어? 그럼 여기서 유전병은 나올 수가 없지. 그럼 유전병 나올 확률 몇이야? 제로란 말이야. 그럼 세 확률을 보여주게 되면 곱해주게 되면 여기에 확률이 제로가 나온다는 얘기지. 결국 구할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야. 됐냐? 그 다음 여기를 볼게요. 그럼 두 번째 사건으로 들어가게 되면 역시 이놈의 확률이 몇이야? 1이지. 이놈이 이걸 만나야 되지. 그럼 이거 확률이 몇이었어? 3분의 2였잖아. 그리고 이들 사이에서 뭐가 나와야 돼? 유전병이 나와야 돼. 그러면 여기와 여기에서 유전병이 나올 확률이 몇이야? 2분의 1이지. 됐어? 그래서 세 확률을 서로 보여주면
곱해주게 되면 이것의 무슨 확률이? 전체 확률이 구해진다는 얘기야. 됐지? 이렇게 곱해주면 이것과 이게 약분되니까 전체 확률 몇이 나와요? 3분의 1이 나오지. 그럼 이 확률과 이 확률을 더해주게 되면 전체 확률이 3분의 1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리을에서 유전병 태어날 확률은 몇이다? 3분의 1이다 라고 정의하면 된다고. 이해됐지? 기출문제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런 유형의 문제를 물어보지. 디귿과 리을이 전부 다 뭐가 태어날 확률? 유전병이 태어날 확률을 구하라. 디귿에서도 뭐가 나와야 되고 유전병이 나와야 되고 리을에서도 유전병이 나와야 돼. 됐지? 그럼 사건이 몇 사건이야? 일단 크게 두 사건이지. 그래서 그럼 여기서도 유전병이 나오고 여기서 유전병이 나와야 되니까 이놈은 서로 다른 부모로부터 나올 수 있는 개체들이잖아. 그러면 여기서 유전병이 나오는 경우와 여기서 유전병이 나오는 경우는 동시에 일어날 수 있어 없어? 있단 말이지. 항상 따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런 경우는 일단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단 말이야. 됐냐? 선생님 따로 나올 수 있잖아. 그럴 수도 있지만 동시에 일어날 수 있으면 두 사건에 대한 확률을 각각 구해가지고 뭐하라는 얘기야? 곱해주라는 얘기야. 됐지? 가볼게. 그럼 첫 번째 디귿에서 뭐가 태어날 확률? 유전병이 태어날 확률. 그 다음에 리을에서 뭐가 태어날 확률? 유전병이 태어날 확률. 그래서 이 두 사건은 동시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두 각각의 확률을 구해가지고 뭐 해주면? 곱해주게 되면 전체 확률이 구해진다는 얘기죠. 되냐? 그럼 디귿에서 유전병이 나올 확률이 이미 뭐 해놨단 말이야? 위에서 구해놨단 말이지. 몇이었어? 2분의 1이었지. 그 다음에 리을에서 유전병이 태어나는 위에서 뭐 해놨단 말이야? 지금 구해놨단 말이지. 몇이야? 3분의 1이잖아. 그래서 두 사건에 대한 확률을 보여주게 되면 곱해주게 되면 디귿과 리을에서 모두 유전병 태어날 확률은 몇이 나온다? 6분의 1이 나온다. 이렇게 정의한다고. 이해됐지? 그래서 현재 가계도와 관련된 확률 문제에서는 이 유형의 문제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해서 이런 유형의 확률 구하는 것들을 흐름을 잡아놓고 있어야 된다고. 됐지? 이 확률 구하는 거는 가계도뿐만 아니라 유전 파트 전반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대표적인 유형의 내용이야. 알았지? 연습 많이 해야 돼.